네, 종목 기술적 분석.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는 사람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내를 좀 하나 잠시 해드리겠는데, 무료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공약중 의 책의 저자로서 이 책에 걸맞는 하루 3% 수익을 내는지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음, 들어오는 방법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화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네, PC에서는 유튜브 레드시그널 검색하시면 우측 상단에 종가공약주 무료 톡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톡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네, 1기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2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료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가 공약주로 수익을 내는지 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기 성과는 어땠는지 잠시 화면을 볼까요? 네, 3%가 아니죠. 네, 하루 만에 뭐 이틀 만에 뭐 10% 이상 급등한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1기를 마무리했고 2기를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바로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트로젠. 뭐 이 회사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이죠. 뭐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안트로젠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때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약 개발을 국내 3상과 또 미국에선 2차 임상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때 관련된 부분들이 뭐였냐면 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의 신속 허가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강세를 보였는데 뭐 미국 FDA에서도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뭐 내년에 검증을 거치면서 이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가 사실상 좀 인정을 받는 게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때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8만 원대까지 거의 두 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밸류에이션은 NR이죠. 네. 그냥 가치와 또 기대감 또 추후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는데 자 일단은 주가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때 이날이죠. 이때 6월 말 정도 될 텐데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주가가 좀 밀리면서 네, 이따면 거래가 늘어났으면 강한 상승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도에 임상 시험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이 종목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자, 21선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61선은 뭐라고 하냐면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수급선. 네, 수급적으로 이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인데 61선도 이탈했죠. 자, 그렇다면 91선 보겠습니다. 91선은 우리가 보통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91선이 보통 대형주를 볼 때 대형주가 정배열 패턴의 모습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61편 이평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도 역시 61선이죠. 네, 정배열 패턴의 모습에서 61선까지 빠졌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주의 정배열 패턴에서의 주가 조정 시에 21선이 깨져도 61선을 지지한다면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이마트 말고 LS 한번 볼까요? 네, LS도 마찬가지죠. 61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을 마감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대형주들을 볼 때 91선을 보는데 자, 안트로제는 코스닥 중형주입니다. 자, 이 91선은 일단 여기 연두색이죠. 네, 깨졌죠. 자, 그리고 121평선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선인데 보통 우리가 경기를
파악할 때 코스피 지수나 뭐 어떤 각 종목들을 파악할 때 이 121평선 이외에 주가가 있는지 또한 지수가 이 이외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뭐 경기에 어떤 흐름이 살아있다 또는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평선이 121평선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종목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네, 120평선까지는 하회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121평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차트 화면이 작아서 좀 작게 보이는데 자, 이걸 좀 크게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121평선을 잠깐 터치하고 밀렸죠. 네, 이러면 조금 좋지 않다.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탄력받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종목을 좀 교체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라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파스. 네, 이 회사는 뭐 패치 관련돼서 미용 패치하고 이 화장품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이런 백신 패치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기업인데 라파치도 작년에 상장이 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라파스가 최고 올 5월 말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최고 13,000원대에서 2배 이상 올랐었죠. 역시 이 회사도 네, 밸류는 뭐 NR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정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Not recommend. 네, 음, 언급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NR이라고 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No rated, 네, 산정할 수 없다. 이 회사의 밸류 가치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도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 패치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계획도 있고 또한 뭐 패치형 치매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이때 5월달에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약세를 보였었죠. 이 기대감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자, 이게 단기 모멘텀을 끝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올랐으므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주가는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3분기 실적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주가 상승이 이전 고점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올 4분기 이후에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121평선을 또 하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라파스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좋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당장에 갖고 있긴 좀 어렵고 또한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도 접근하면 좀 어렵겠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4분기 이후에 또 패치형 개량 신약과 또 개량 신약 임상 진행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라파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 차트도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121평선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경기선 마지노선인 120평선 지지하고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때입니다. A 부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따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121평선에 이탈을 했죠. 네, 그렇다면 이때 그냥 홀딩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차트의 의미와 어떤 120각 이평선의 의미를 안다면 네, 무조건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물론 이날 이후로 빠졌다가 단기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121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이후로 더 하락했다. 이런 그 과거 사례나 이런 지수를 볼 때도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지수가 상승했을 때 바닥으로 형성되기가 좀 어렵지만 121평선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이제는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수가 상승할 것이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점이 121평선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네, 시총 한 490억 되는 종목이고 뭐 건축용 배관제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플라스틱 배관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죠. 뭐 우리 보통 집에 난방이나 급수 파이프 뭐 이런 건설 자재용 배관제를 만드는 기업인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자 이건 워낙 소형주기 때문에 소형 개별주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시세 조정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어, 최근 2년 평균 PR가 올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 4,300원대의 주가는 밸류에이션상 2년 평균 PR로 봤을 때는 딱 현 시점이 적정 주가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 모멘텀이 최근에 있었긴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올라갔던 거,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노후 기반 시설, 특히 이제 배관 관련돼서 노후화 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2023년까지 총 32조를 투입해서 노후 기반 시설을 관리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됐었는데 실적과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좀 어렵다. 하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배열 패턴에서 지금 60일선까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지지한다면 수급성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60일선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런 패턴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시총 최소한 1,000억 이하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세 왜곡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이평선의 의미를 좀 알고 판단하시되 제가 두 종목 상기 위해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종목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프로파스트 좋습니다. 이거는 60일선 이평선까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평선의 의미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분석과 또 수급, 그 다음에 이평선의 의미, 기술적인 어떤 분석의 의미를 반드시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